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기 기업 분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삼성전기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무엇이 바뀌었길래 이렇게 변동이 심했고 계속 투자해도 괜찮을지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3편에 걸쳐서 삼성전기 투자 포인트 그리고 미스터 마켓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렸죠. MLCC에 따라 전체 투자 방향이 결정된다. 그리고 가동률 90% 이상이고 전장 비중이 증가된다면 얘는 그냥 들고 가면 된다.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양의 증가는 확실한데 프라이스는 모르겠고 중국 3사 비중이나 애플의 신규 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판 솔루션 부분은 그냥 무조건 좋다. 관심 끄자. 그래서 MLCC 가동률만 하락하지 않는다면 얘는 계속 들고 가고 이게 하락한다면 비중 축소 또는 제외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1Q 보고서를 한번 먼저 봐보겠습니다. 21년 Q1 보고서고요. 삼성전기 사업현황 다트에서 따왔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2.3조, 전체는 2.3조고요. 컴포넌트 MLCC 부분이죠. 1조, 카메라 모듈 쪽 8,400억, 기판 쪽이 4,400억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게 이번 년이고요. 이게 작년 20년 1분기입니다. 이번 년이 2.3조인데 작년에 2.2조, 정확히 2.37조 대 2.2조에서 많이 늘었죠. 그 중에 뭐가 늘었냐 좀 봤더니 MLCC 부분은 작년에 8,500억, 8,600억이었는데 1.1조 정도까지 늘었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은 9,800억에서 8,400억 줄었고, 기판 솔루션 부분은 3,800억에 4,400억. 즉, 카메라 모듈 빼놓고는 다 좋아졌습니다. 매출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비중이 컴포넌트 부분이 45%, 매출 기준으로, 모듈 부분이 35%, 기판 부분이 18%입니다. 작년 토탈 이건 48기 20년 1년 내내 동안의 한 매출액을 보면은 컴포넌트 부분은 3.6조였습니다. 근데 1Q에 지금 1.1조까지 했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4조가 넘어가는 거죠. 역시 작년보다 10%에서 15%는 증가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그리고 모듈 부분은 8,400억인데 작년에 1년 동안 2.8조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곱하기 4 하면 거의 3.3조 정도 되는데 더 좋아진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카메라 모듈은 그 분기별로 플렉츄에이션이 좀 심합니다. 1Q가 좋고요. 2Q, 4Q가 매우 안 좋고 3Q가 좀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기판은 그냥 계속 좋습니다. 이건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균 판매 가격은 MLCC는 전년 대비 15.2% 하락했다. 그리고 모듈 부분은 31% 하락했고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 부분은 0.8%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은 MLCC는 작년에 1년 동안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20년 동안 19.2% 정도 하락했다고 나옵니다. 19년 대비 20년에. 근데 1분기에 또 15.2%가 하락했으니까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매출액이 늘었다는 거는 작년 대비 확 늘었다는 거는 물량을 엄청나게 밀어냈다는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아마 약간 고부가 가치 쪽을 좀 밀어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2% 하락했다는 건 일단 판가 쪽으로는 그렇게 좋진 않다는 거고요. 카메라 모듈은 볼 것도 없습니다. 원재료 구매 현황입니다. 21년 Q1 보고서고요. 제가 정리해봤는데 컴포넌트 부분 매출이 1.1조인데 구매액이 0.23조, 이거 다 더하면 0.23조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21%다. 작년은 21.6%였는데 21.1%니까 0.5% 줄었고요. 모듈 솔루션은 원가가 80%, 원재료 비율이 한 80%까지 올라왔고요. 작년에 74%였습니다. 참고로 이건 작년이고요. 이건 Q1입니다. 그럼 재작년 2019년 어땠냐 한번 비교해보면 이게 2019년입니다. 2019년에 모듈 솔루션은 66%였는데 원재료 비율이 작년에 74%까지 올라왔고요. Q1에는 80%까지 올라왔습니다. 딱 봐도 얘는 영업이익이 매우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거의 뜻은 이겁니다. 그냥 원재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로 판가에 녹이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너무 지금 경쟁이 치열해서 치고받고 있어서 삼성전기마저도 삼성전자에 공급을 할 때 이걸 판가를 못 올리고 있다는 거고 원재료 가격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매출 대비 구매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건 딱 봐도 매우 안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컴포넌트 부분은 2019년에 22%, 작년에 21.6%, 이번 년에 21.1%, 3개월이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거의 또이또이 하고요. 모듈 솔루션은 66%에서 80%까지 올라온 겁니다. 2년 사이에.
기판 솔루션 부분은 19년에 25%, 작년에 30%, 이번 년 Q1에 27.3%. 이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얘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결국에는 컴포넌트는 괜찮다. 원가 경쟁력도 기판 솔루션도 괜찮다. 모듈 솔루션 매우 안 좋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옆에는 뭐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단지 뭐 원재료가 각각 얼마나 올랐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캐파 및 가동률 부분입니다. Q1. 그러니까 이번 년 1분기에 Q1의 컴포넌트 부분은 작년 대비, 작년에 뭐 한 11,000 정도 됐는데 Q1에 3,100이니까 곱하기 4 하면 뭐 12.4, 12,400 정도, 11,000에서 또 10% 올라갔고, 재작년, 19년, 20년, 21년 보면 계속 10%씩 캐파를 올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부분입니다. 작년에 208이었는데 1Q1에 71이니까 이것도 곱하기 4 하면 거의 300까지 올려놓은 거죠. 280이니까 역시 캐파를 올리고 있고요. 기판 부분도 작년에 1100, 270이니까 이건 거의 비슷하게 해놓은 겁니다. 즉 컴포넌트 부분은 계속 캐파 올리고 있고 모듈 부분도 올리고 있고 기판 부분은 그냥 비스무리한데 가동률이 어떠냐? 캐파를 올리고 있는데 컴포넌트 부분은 가동률이 99%입니다. 모듈 부분도 캐파를 올렸는데 가동률이 50%고요. 기판 부분은 80%입니다. 즉 정리해보면 컴포넌트 부분 캐파는 증설 중인데 2020년 가동률은 92%였습니다. Q1엔 99%, 거의 말도 안 되는 가동률이죠. 그리고 모듈 솔루션 캐파 증설되고 있고요. 2020년 가동률 45%인데 50%, 얘도 분명히 양은 늘어나고 있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기판 솔루션도 캐파 유지되고 있지만 가동률은 77에서 80% 올라가고 있다. 즉 핵심은 이겁니다. 요걸 언제까지 이렇게 돌릴 수 있느냐, 요걸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Q2, Q3 계속 이 정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하면 삼성전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르든 내리든, 물론 너무 많이 오버슈팅 하면 살짝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20만원, 22만원 정도까지는 뭐 걱정 안 하고 그냥 들고 있어도 되는 수준인 것 같고요. 제 기준으로는요. 그리고 캐파 투자 현황을 보면 이번 년 Q1에 한 2100억 투자했는데 거의 다 컴포넌트 부분에 1600억, 기판 솔루션에 300억, 작년에 7200억 했는데 Q1에 지금 2000억 했습니다. 곱하기 4 하면 역시 8000억 정도. 작년보다 조금 더 추가하는데 중점은 이거죠. 모듈 솔루션은 계속 투자하고 있고요. 작년도 4200억 투자했고 이번 1Q1에도 1600억 했으니까 얘는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듈 솔루션 부분은 작년에 700억 투자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25억. 이건 뭐 그냥 유지 보수하는 거죠. 즉 더 이상 뭔가 작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고 얘는 역시나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판 솔루션 부분은 뭐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별도로 뭐 와이파이 모듈 사업일체를 저기 위치에 넘겼다는 뭐 보고서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대세 지정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삼성전기의 영업 실적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거는 메리츠증권이 5월 25일 날 내놓은 거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2020년, 21년, 22년 매출액은 8.2조, 20년 8.2조, 9.3조, 10.2조 쭉 올라가고 있고요. 얘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인 영업이익도 8,200억, 1.4조, 1.6조까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전 거랑 거의 비슷하고요. 계속 점점 좋아지지 나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가 좋아졌냐? 컴포넌트 솔루션을 보면 20년에는 분기별로 8천억, 8천억, 1조 정도 했는데 이번 년에는 무조건 1조 다 넘기고요. Q4에는 뭐 1.2조, 1.2조까지 해서 얘가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컴포넌트 부분이. 즉 MLCC가 매우 좋다는 거죠. 그리고 모듈 솔루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Q1에는 8,900억 했는데 20년에 Q2에는 5,500억 했습니다. 거의 한 60, 70%밖에 못하는 거죠. Q3에는 8,000억 했고 이거 확정된 숫자입니다. 20년이니까요. 그리고 Q4에는 600억 정도밖에 못했다. 즉 1Q 좋고 3Q 좋고 2Q, 4Q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8조 했는데 이번 년에는 Q1은 뭐 8,400억으로 버텼는데 Q2, Q3, Q4가 계속 안 좋아져서 작년보다
매출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5조죠. 작년 2.8조였는데. 즉 그만큼 모듈 솔루션 카메라 부분은 매우 안 좋고요. 플래그십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걸 메꾸기 위해서 중가 브랜드는 A527까지 들어갔는데 조금 안 좋다는 게 바로 보여지고요. 기판 솔루션 부분은 뭐 작년에 1.7조, 이번에는 2.1조, 2.3조. 그래서 영업이익도 결국에는 다 이겁니다. 컴포넌트 부분이 얘가 다 벌어 먹여야 되는 겁니다. 기판 솔루션 부분은 작년에 1000억 벌었는데 이번 년에 2000억, 내년에 2500억. 제가 보기에는 한 2000억 정도는 꾸준히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듈 솔루션 부분은 이렇게 버티기만 해도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영업이익만 내주면 이 MLCC 컴포넌트 솔루션 부분에서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메리츠증권에서 하는 거고요. 즉 매출액은 8.2조, 9.3조, 10.1조, 영업이익은 8200억, 1.4조, 1.6조 이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하이투자증권에서 오늘 나온 겁니다. 역시 전체적인 전사학계는 2020년에 8,400억, 2021년에 8.4조, 9.1조, 9.5조 얘보다 좀 적게 보고 있죠. 얘는 10.2조, 2022년에 10.2조를 보고 있는데 얘는 9.5조를 보고 있습니다. 구증이 역시 똑같습니다. 컴포넌트 쪽은 3.6조, 4.3조, 4.5조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모듈 솔루션 부분이 2023조, 2.9조, 3.1조 그냥 또이또이 하는 겁니다. 기판 솔루션 부분도 역시 좋아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영업이익도 작년에 8천억, 이번에는 1.3조, 내년에 1.4조 얘가 조금 적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에서 5월 18일 나온 겁니다. 역시나 매출액은 뭐 8.2조, 9.2조, 10조 그냥 8, 9, 10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8,200억, 1.3조, 1.5조. 근데 하이투자증권은 영업이익이 1.4조, 여긴 1.5조. 약간 거의 다 하이투자가 좀 낮네요. 그래서 대부분 거의 비슷한 툴인 거고요. 참고로 1월이나 2월이나 3월이나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월 대비 한 20에서 30%, 25% 정도 떨어졌었죠. 그리고 각각의 뭐 실적을 봐도 거의 비슷한 그림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주가를 제가 잠깐 떠왔는데 1월이죠. 1월에 22만원 찍던 게 한 15만원대까지 5월에 떨어졌었거든요. 왜 이게 떨어졌냐? 지금 숫자는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 4월 중순까지만 20만원 정도까지 버티던 애들이 갑자기 5월 들어 한 15만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지금 뭐 17만원, 18만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왜 그랬냐? 결국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 팔았습니다. 요 부분에. 요 구간에. 그래서 왜 하락했을까 찾아봤더니 뭐 반도체 공급 부족에 의한 생산 차질이 있었고 앞으로도 안 좋을 거고 인도도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인도 쪽에 오포, 비보, 샤오미가 많이 들어가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매출이 확 떨어질 거다. 중국 스마트폰도 감소하고 있고 펜트업 수요가 작년에 확 올라왔다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등등등 온갖 걸 갖다 붙이는데 이게 하나금융에서 5월달에 내놓은 보고서 중에 전세계 글로벌 MLCC 업체들 주가가 1월 고점을 찍어 놓고요. 1월달에 전부 다 한 25%씩 하락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즉 삼성전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MLCC 업체가 다 떨어졌습니다. 수급만 봐도 5월달에 이 부분이죠. 개인은 샀고요. 300만주. 외국인은 260만주 팔았고 기관이 520만주. 기관 중에 투신하고 연기금이 팔았죠. 외국인이랑. 즉 수급이 완전 꼬여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6개월 선까지 붙었습니다. 붙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이럴 때는 지금 딱 봐도 삼성전기는 달라진 게 없는데 수급이 꼬였다. 그럼 이건 뭐 걱정 안 하고 그냥 모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안 좋아질 거냐, 3Q, 4Q가 안 좋아질 거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고 내년도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분석하는 건 내년 좋고요. 내후년도 좋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물론 실제 돼봐야죠. 진짜 3Q, 4Q, 그러니까 Q1은 확정됐고요.
Q1은 이게 확정이 됐는데 Q2가 이렇게 될 거냐, Q3가 이렇게 될 거냐, Q4가 이렇게 될 거냐, 이걸 보고 이 숫자가 맞아 간다면 얘는 분명히 올라갈 거고요. 지금 EPS가 한 2020년에 한 8,000원 정도 하는데요. 이번 년에 한 1.3조 정도 하면 한 12,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년에 13,000원, 내후년엔 14,000원, 15,000원, 16,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주가를 보고 있는 게 뭐 21만 5천원 목표 주가가 최저 21만 5천원에서 최고 한 29만원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하나금융이 29만원 보고 있고요. 하이투자가 21만 5천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 22만원 정도면 한 반전 정도 정리할 거고요. 그 뒤에 어떻게 뭐 전장 MLCC 전장 저 천전 쪽 올라오면 걔에 따라서 뒤에 계속 끌고 갈지 안 끌고 갈지 결정할 겁니다. 일단 한 주에 봐서는 하락한 이유는 그냥 전세계 MLC 업체가 모두 1월비 20에서 30% 하락한 거고요. 수급이 꼬인 거고 5월에 외국인과 기관이 상끌이 매도했다. 다 똑같습니다. 삼성전기, 무라타, 타이오유덴, TDK, 야게오 다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경우에는 모아야죠. 다시 사야죠. 물론 작년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수익률 괜찮았네, 꽤 좋은데 라고 생각했을 때 좀 내려가고 좀 아깝긴 하지만 이건 뭐 일시적인 수급이 꼬인 거니까요. 기업이 바뀐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버텨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게 결론입니다. MLC 따라 투자 방향 결정한다. 이건 동일합니다. 근데 가동률 99%하고 캐판 증가하고 있는데 가동률 99%입니다. 그리고 ASP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9.2% 하락했는데 Q1엔 15.2% 하락했다고 나왔죠. 점점 하락한 추세가 좀 안정화되고 있고요.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지금 전장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MLCC에서 그 천진에서 3Q에 지금 공장이 가동된다고 하는데 그 전장용 MLCC가 얼마나 비중이 되는지, 걔가 10%, 20%, 30% 올라간다면 얘는 무조건 들고 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부분은 정체가 유력합니다. 양은 증가하고 있는데 원가 경쟁력이라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고 있죠. 그 휴대폰 시장은 포화되고 있고요. 중국이든 인도든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쇼티지 이슈로 생산을 못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얘는 애플이나 중국 뭐 추가 진입이 없을 경우에는 재미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얘는 그냥 버티기만 해도 저는 땡큐 할 겁니다. 기판 솔루션은 뭐 내년까지는 문제없이 그냥 냅둬도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연 1.5에서 한 2천억 정도는 꾸준하게 찍어줄 거라고 봅니다. 내년까지는. 내후년에는 이제 어떻게 구조가 바뀔지 얘네가 계속 캐파 투자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에 한 10월 정도에 이거 보면서 기판은 관심 꺼도 되겠구나, 오히려 딴 거 투자해야겠다 라고 해서 해성 DS를 투자했는데 꽤 그것도 좋았습니다. 그 결론입니다. MLCC나 기판 솔루션 부분은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드는 쏘쏘다. 근데 이보다 나빠질 수 있을까? 라고 물음표를 해놨는데 전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불안해요. 이건 좀 쫓아가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MLC만 보고 가자. 그리고 가동률 하락 시 비중 축소하는데 지금 99% 가동률이고 Q2에 뭐 90% 가동률이라고 해도 버티면 되는 거고요. 한 85% 언더가 내려도 된다고 하면 그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서 찍고 보고서에 가동률이 85% 이하다라고 찍혀 나오는 순간 다트에 이미 그건 다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이 중에 그래도 가장 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게 일본의 대만 피어그룹을 실적을 먼저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기 국내고요. 무라타, 타이오유덴, TDK 일본입니다. 야게오 대만이고요. 요것들을 보면은 삼성전기 주가를 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거든요. 사실 오늘 여긴 넣진 않았지만 요거네요. 타이오유덴 주가랑 요겁니다. 이게 5월 18일에 하나금융에 나온 건데 요게 타이오유덴 주가고요. 요게 삼성전기 주가인데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타이오유덴 주가는 수주액이 늘어나면 올라가고요. 수주액이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즉 타이오유덴 수주액이 잘 되면, 물론 이게 100% 맞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무라타, 타이오유덴, TDK, 야게오 이런 쪽이 수주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고 구조적인 MLC 성장이 된다고 하면 삼성전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쪽이 꺾인다. 그러면 얘 보고서 나오기 전에 일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냥 삼성전기는 그냥 걱정 안 하고 모으고 있고요. 사실 아까 6개월선 241선 만났을 때 좀 더 담았습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조금 더 이득 보고 있는데요. 한 20만원 되면 조금 비중 조절하고요. 그 뒤에 한 22만원 정도까지 보고 한번 본 다음에 22만원부터는 그 뒤에 어떻게 될지 22년, 23년 어떻게 될지 보면서 맞춰 나가려고 합니다. 혹시나 제가 한 것 중에 뭐 이상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